김예지는 장애인이다 라는 이유로 성역의 장막 뒤에 숨지 마라.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이때다 싶어서 좌파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먹잇감을 물었다 이거죠. 그런데 모르고 한두 번 당했다 쳐도 알고 난 뒤에는 당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한동훈 개가요 프레이밍 잡고 장애인 비하다 라고 띄웠습니다. 한파들이 쫙 펼쳐서 물어뜯기 시작했고요. 좌파리 전장현들이 촉 받아가지고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보수를 가장한 한동훈 측근들이 일제히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과 지도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싸 싶었겠죠. 그런데요, 이재명이 똥볼 찬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파들의 뻔한 움직임에 더는 속지 않죠. 한동훈이 움직였다라는 게 보수 진영에서는 거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이슈가 또 불이 붙지 않느냐라고 쳐다를 보니까요, 우습게도 이준석이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준석 보좌관이 이준석 성상납 이 사건도 지워지지 않았는데 이 보좌관이 성비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입장에서 한동훈 도와봤자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김예지가 문제다라는 거죠.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애인 비하, 여성 혐오 웃기고 자빠졌죠. 이거는요 박민영 대변인의 말 실수 아닙니다. 장애인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성역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 국회의원이라도 동등한 공인으로서 엄정하게 검증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 싸움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이 김예지에게 해당 행위와 그리고 장애인 비하가 아닌 김예진 개인에 대한 평가와 김예지가 받아온 특혜에 대한 지적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 겁니다. 또 이것을 두고 이를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김예지가 장애인 혐오 발언한 박민영에게 사과받은 적 없다라고 MBC가 다루고 있고요. 자, 또 당 조치 이해하기 어렵다, 장애인 혐오 국힘 내용이다 라면서 JTBC가 다루고 있습니다. MBC가 다루고 있고 JTBC가 다루고 있다라는 건 뭐냐, 저들의 수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경고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짜 어이가 없는 거는요, 한겨레 송경화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 아, 이게 좌파리들에게 제대로 재밌는 먹잇감이구나, 요거 더 크게 키워가려고 노력되게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입법 능력자 김예지, 일 잘해서 박수 받을 때 드러난 진짜 품위.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가 뭔데? 국힘 박민영이 쏘아올린 김예지의 재발견. 웃고 갑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일제히 장애인 비하, 여성 비하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박민영 대변인이 겨눈 건 장애인 비하 아니라 두 번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서 지금 국회에서 꿀 빨고 있으면서 당론을 거스르고 3대 특검에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위험한 법안을 내온 김예지다라는 헌법기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단순하죠. 장애가 있다? 잘못된 법안을 내고 당론을 어겨도 비판하면 안 되냐?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평등 아닙니다. 역차별이죠. 진짜 장애인에 대한 비하다라는 겁니다. 자, 눈 안 보이는데 배는 게 없어서 저런가 보다, 불쌍하니까 봐주자, 이런 시선이야말로 장애인을 동등한 정치 주체로 보지 않는 잔인한 시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 할 짓 하면요, 이 정도 이슈에 세상이 난리 나겠죠. 좌파리들 불러들이지 않아도 온 세상이 국민의힘 대변인 비난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왜? 김예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또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고소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뿐만 아니라 이 보수 진영에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의견은 김예지가 배신자다라는 게 96%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18,000명 투표 상황인데요. 이만큼 압도적으로 야, 김예진 네가 배신자잖아, 왜 그만해? 라는 평가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투표는 김예지가 2번이나 공천을 비례로 받은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라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한동훈의 사천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보수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은요, 이 김예지의 2번의 공천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고, 김예지의 2번의 공천은 특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4,000명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여론에서 밀리는 거죠.
김예지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요. 김예지 이슈에 올라타서 국민의힘에 삐집고 들어오려고 한 것 같은데요. 택도 아닌 소리가 된 겁니다. 자, 박민영 대변인 발언을 둘러싼 프레임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예지의 입법 행태, 전장현과의 관계,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김예지를 강력하게 비판하되 딱 오늘까지만 논란을 벌이고요. 내일부터는 잊어야 되는 겁니다. 또 김예지가 아닥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윤TV는요. 구글 본사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채널이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만 부쩍 수익 제한으로 영상에 대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다른 우파 유튜브는 더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참여 또한요. 이 고난을 버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 병기들까지 지켜내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우수한 제품을요. 꼼꼼하게 직접 검수해서 구독자 몰에 올려놨습니다. 김장철이라 우수한 상품도 단독 런칭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전라도 우파가 찐 우파다라는 걸요. 전라도 찐 우파가요. 국내산 재료로만 진짜 손으로 일일이 양념 발라서 담근 전라도식 김치 구독자 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재주문이 좀 많은데요. 그만큼 상품이 좋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양념이 촥촥 발린다라는 것이죠. 직접 배송합니다. 작은 기업과 농가 살리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현명한 소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장애인 비하다라고 JTBC 빵빵, MBC 빵빵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언론은 지금도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그 표현만 떼어내가지고 장애인 비하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 프레이밍을 잡은 게 한빠 유튜버입니다. 자, 김예지 의원은 눈이 불편한 것 외에는 기득권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맞죠? 외국 가서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기득권이다 라는 거죠. 솔직히 박민영 대변인이 기득권입니까? 김예지가 기득권입니까? 김예지가 기득권 아닙니까? 그런 김예지가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꿀 빨았으면 당론 어기면 안 되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하면 당과 한 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대 특검 찬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공개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탄핵 투표하러 가장 먼저 돌아온 국민의힘 김예지 BBC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예지가요. 인권위가 윤석열을 지켜야 했나? 국민의힘 의원 중에 첫 비판을 했다. 이거 신나서 한겨레가 다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설에 수용된 중증 장애인도 아니고 멀리 팔려가서 무임으로 일하는 염전 노예도 아니잖아요.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욕 나오는데요. 그리고 김예지가 발의한 이 입법 보면요. 기가 찹니다. 장기 적출 그리고 강제 입원 논란 많죠? 이런 법안들 연달아 발의해 왔는데 이 본인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곧바로 장애인 혐오다, 여성 혐오다 라면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장애인이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회피하려는 정치 행태다라는 거죠. 비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오빠 내맘 몰라 아닙니까? 한참 난리 부리다가 감정에 대해서 컴다운 시키고 난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 오빠 내맘 몰라 라면서 다 덮고 회피하려고 하죠. 이게 좌파식 회피법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라고 하면요. 장애인도 일 잘하면 칭찬받습니다. 잘못하면 욕 얻어 처먹는 겁니다. 그게 진짜 평등이다라는 거죠. 장애인이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할 수 없는 사람, 성역화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영원한 피해자 캐릭터로 고정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잔인한 차별이다라고 보는 거죠. 야, 쟤 눈 안 빈대. 이 눈에 비는 거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나 보다. 우리 그냥 내버려 두자. 쟤는 그래. 이게 진짜 비하다라는 거죠. 박민영의 발언 중에 비하가 단 한 포인트가 있었는지 제가 방송을 거듭 봤는데요. 그 방송의 대표도 김예지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지금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징역 5년 때리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본인의 건물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이유로 누가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강제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표현의 자유마저 사라지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말 많은 김예지 법안, 이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선의를 포장해가지고 숨겨온 위험성. 저는 솔직히 김예지가 이 법안 발의했을 때 제 영상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거 프린스 그룹하고 손잡았나 할 정도입니다. 이번 논란의 저변에는요, 김예지가 발의해온 법안들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두 가지죠. 장기이식, 그리고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법. 이거 말이 긴데요.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첫 번째 장기이식법 개정안. 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이식 에 대해서 서약만 해두면 사망 후에 유족의 반대에도, 유족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도 장기 적출이 가능해진 구조다라는 거죠. 취지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가족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사후에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혹이 많죠. 절차가 밀어붙여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들어오기 전에 장기가 적출된 상태로 가족이 만나주고 사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류에는 사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손잡고 사인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민영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장기 이식은요, 그 자체로 강력한 이해관계와 범죄 위험이 걸린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유족의 동의다라는 안전장치를 약화시키는 입법은요, 최소한 보수진영에서 가장 멀리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26살 여자 모델 장기 적출 사망, 동남아 인신매매 충격. 자, 모델 제안받고 태국 갔다가 깽단에 장기 적출된 채 숨진 벨라루스 여성. 또 이거 보십시오. 30분마다 한 명씩 살해. 국가주도 장기 적출, 산업화된 살인, 충격 실태. 자, 비전타임즈가 워싱턴에서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14일인데요. 얼마 전입니다. 이게 뭐냐? 특정 국가, 우리나라가 지금 겁내하고 있는 그 특정 국가의 강제 장기 적출 시스템이 산업화돼가지고 살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거 국제사회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제목이 국가기관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 레이먼 장은요, 이 본인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어떻게 많은 피해자들과 접촉을 해서 이 영상을 찍었겠죠. 자, 17세 청소년이 이식을 위해서 신장과 한쪽 눈이 제거당해가지고 살해됐다라고 합니다.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요. 그 부모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약 200만 원을 돈을 주고 군대 입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필 자기 아들이요, 고위 군 장교와 혈액형이 일치한다라는 이유로 장기 적출이 됐다라고 감독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범죄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린 박민영 대변인을 혐오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법. 지자체 동의하면 입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대한 발의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가족이 입원에 대해서 이걸 오케이 사인을 해야지만, 그 동의가 있어야지만 정신병원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이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가족에 대해서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선거법 위반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이것을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발의했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이 법안의 정치적 좌표는 분명합니다. 권력을 가진 특정인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지자체장과 함께 짜미짜미가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감금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감금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김사랑 작가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본인의 유튜브 계정이 폭파되기도 했습니다. 그 직접적인 피해자가 김사랑 작가님인데요. 이거를 민주당과 함께 발의를 했다라는 건 어찌 보면 찐찐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와 지자체 권한이 과도하게 커진다라고 하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시민을 정신질환자로 프레임 잡고 병원에 집어넣을 수 있는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린다라는 거죠.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신병원이 이렇게 공포의 도구로 악용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보수정당의 비례대표라는 이 김예지가 이런 법안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두 법안 모두가 국민의 기본권,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법안이죠. 이런 법을 주도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김예지다라는 거죠. 청년 보수, 장애인 대표를 자임했던 이 김예지가 이 논란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입법을 희한하게 해놓고 장애인이니까 비판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건 정상 아니죠. 자, 김예지 보좌관들도 전장현이다라고 합니다. 장애인 전체를 두고 자꾸 혐오니, 비하니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김예지가 바라보는 시각은요. 전체 장애인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전장현의 대변인으로 지금 스피커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사태에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그리고 푸른 고래 센터의 공동 성명서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자, 김예지 장애인 전체의 대변자가 아니다. 실상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현의 전위대 전장현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부모들이 시설 폐쇄된 사형 선고다라고 절규할 때 시설이 있어야 그나마 버틴다라고 울부짖을 때 김예지 니는 어디 있었노? 로 묻는 거죠. 대신 전장현의 탈시설 구호만 그대로 반복하면서 시설이 필요한 가족들의 목소리는 반인권으로 낙인 찍고 정치적으로 불편한 약자들에 대해서 절규는 지워버렸다라고 성명서는 적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성명서에 전장현 불법 시위 현장에 찾아가 무릎 꿇고 의원실의 핵심 보좌관의 전장현 간부 가족이 채웠다라는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나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김예지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사안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말이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혐오 세력이 아니라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님들 그리고 최중증 장애인 가족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전장현의 탈시설 이념만 떠들지 말고 시설 밖으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진짜 우리 아이들, 진짜 장애인들의 생존부터 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장애인 가족 단체는요. 김예지에게 전장현 대변인 노릇 그만 멈춰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민영 대변인의 문제 제기만 붙잡고 장애인 비하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건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불공정한 거죠. 지금 불공정을 행하고 있는 건 김예지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예지가 장애인 비하 딱 띄우자마자 전장현 시위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리 예산이다 라면서 국가에다가 3조 7천억 달러 하고 또 징징거립니다. 자, 전장현은 이미 오랫동안 지하철 시위로 국민들 발을 붙잡았죠. 자, 11월 18일 보겠습니다. 전장현 시위 출근길 혼잡 5호선 광화문역 4호선 길음역 무정차 통과. 전장현 시위의 5호선 광화문역 한때 무정차 통과. 출근길 전장현 시위 4호선 길음역 5호선 광화문역 열차 정상 운행. 그러니까 전장현이요 이렇게 시위를 벌여가지고 무정차 통과를 유도했습니다. 그 피해는 매번 출근길 시민이죠. 장애인이 아닌 서민 대중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장애인 권리 예산이죠. 얼마냐? 3조 6,524억입니다. 이동권, 교육, 일자리, 지역사회 인프라 모두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솔직히 어이없습니다. 일을 하라고. 몸이 불편하다고 일을 못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어릴 때는요. 공장에 다니던 동네 언니들 불편한 사람 많았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귀도 안 들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리 쩔뚝거리는 언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 벌어서 동생들 키우고 학교 다니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언니도 있고요. 다리 불편해도 이러고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식당 차리고 사장님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부족한데 사회적으로 약자인데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 불편하니까 걸어다니는 길 좀 닦아주고 좀 인프라 구성에 조금 도움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배째랍니다. 우리 살게 해달라. 이건 말이 아니죠. 때려 부수고 남일 못하게 하면서 우리한테 좀 돈 내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방식이 문제죠. 남이 낸 세금을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금을 내는 시민들 발 붙잡고 있죠. 그러면서 불편하다라고 하면요 장애인 혐오로 몰아붙입니다. 이 방식은요 동의를 강요하는 정치죠. 이거는 폭력입니다. 여기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게 김예지다라는 거죠. 그게 장애인 비례대표다라는 간판 들고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는 짓이라고는 장기 적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뒤흔드는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보수 진영 안에서는요, 분명히 누군가는 말했어야 되는 겁니다. 김예지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나가라 라고 말이죠.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은요, 이 지점을 건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말할 가치 있습니까? 제가 쭉 설명드렸죠. 지금 김예지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억울하다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기가 차죠. 오늘까지만 싸우고요. 내일부터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략의 문제가 하나 남죠. 이 싸움은요. 김예지하고 박민영 싸움 아닙니다. 한쪽은 전장현과 그 노선을 추종하는 세력, 좌파 세력, 한파 세력들이 덩어리가 있고요. 이쪽에 정상적인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목소리가 서 있는 싸움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장동혁 당대표의 결정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JTBC 신났습니다. 한겨레 신났습니다. MBC 신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신나고요. 조국, 전장현, 한파까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김예지 강력히 비판하고 오늘까지만 논란을 벌이고 내일부터는 끝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입을 다물라라는 말은요. 잘못했으니까 숨으라는 말 아닙니다. 할 말 오늘까지만 딱 하고 당에서 취할 조치는 조용히 취한 다음에 내일부터는 이 논란을 가지고 서로 피 흘리지 말자라는 거죠. 김예지에게도 정확히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전장현 관계 정리하라. 아니면 네가 국민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라. 논란이 된 법안에 대해서 네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라. 진짜 중증 장애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네가 진짜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입을 닫으라. 라고 해야 되겠죠. 보수는요, 원칙은 분명하게 하고 싸움은요, 짧고 굵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분명하게 말할 건 말하되 내일부터는 이 논란에 대해서 키우지 않고 경제, 안보, 민생의 본 전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드리겠습니다. 박민영, 김예지 논란의 본질은 장애가 방패가 될 수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누구나 비판받을 수 있다. 김예지는 장애인이다 라는 이유로 성역의 장막 뒤에 숨지 마라. 그리고 김예지에게 더 이상 당이 논란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또 대장동 항소 포기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특정 국가 명예훼손으로 국민들이 지금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는 부분, 또 말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보수가 사는 길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김예지는요, 비판 듣기 힘들면 금배지 띄고 나가라 라는 말이죠. 당론을 어겨가면서 버티는 이유를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오늘 논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박민영 화이팅! 김영윤TV였습니다.